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지금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오늘은 저희 편집자님께서 애교살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준비한 떠먹여주는 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떠먹 팁으로 애교살 그리는 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애교살 메이크업이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오늘은 애교살 그리는 법 2022년 버전으로 총 집합해서 애교살 그릴 때 쓰는 툴부터 애교살 그리는 모양의 차이, 애교살용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지속력 높이는 방법까지 다 떠먹여드릴게요. 고고! 먼저 파트 1. 애교살 그리기 전에 밑작업을 해줄 거예요. 애교살 그릴 때 깔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밑작업을 잘 봐주세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은 눈매가 예뻐 보이면서 동시에 눈의 영역이 확장돼서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이고 또 중안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딱 애교살의 포인트가 되어야 이 효과들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교살 밑에 다크서클을 살짝 커버해주시면 조금 더 애교살이 강조되고 깔끔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눈 밑은 정말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커버할 때 정말 소량의 컨실러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보다는 제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살짝 파인 고랑 부분 위주로만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눈 바로 밑까지 모두 커버해버리면은 눈이 더 밋밋해 보일 수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애교살 음영과 하이라이트를 줄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바르면 나중에 베이스가 끼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트 2. 애교살 그리는 툴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애교살 그리는 2스텝이 있죠?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애교살을 밝혀주는 이 두 단계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브러쉬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브러쉬와 저렴이 버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아주 짧고 둥근 총알 모양의 브러쉬 타입과 이렇게 팍 눌려져 있는 날렵한 브러쉬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짧고 둥근 모양은 애교살을 쉬머 컬러로 밝혀줄 때 딱 그 영역에만 두껍지 않게 누르듯이 바르기 좋은 타입이에요. 남색 브러쉬가 수아도로 오키 브러쉬 눈 8번이고요. 흰색 브러쉬가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오키 브러쉬가 더 정교하게 바르기 좋고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브러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키 브러쉬 추천을 하고요. 나는 아직 애교살 메이크업 초보라서 그냥 좀 저렴한 걸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리밀리 추천합니다. 이 타입은 짧고 둥근 목 끝에 힘이 실려서 쉬머 섀도우를 바르더라도 펄 날림 없이 정교하게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펄을 바르기에는 되게 좋은 타입인데 대신에 애교살 그림자를 그리기에는 저한테는 살짝 뭉툭합니다. 이 타입은 이미 애교살 영역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지는 분들 있죠. 약간의 그림자만 추가하셔도 괜찮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렇게 팍 눌린 날렵한 모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타입들은 완전히 이렇게 세워서 애교살 선을 또렷하게 잡아주기 좋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살짝 45도로 애교살 글리터를 눌러서 바르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주로 수아도르 오키 눈 6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렴이 버전으로는 필리밀리 511번을 추천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닿는 느낌은 확실히 수아도르가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밀리 브러쉬가 가로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정교한 것도 이 오키 브러쉬가 더 정교하기는 해요. 근데 비슷한 효과를 내기 괜찮기 때문에 저렴한 필리밀리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제 영상에서는 이 오키 눈 6번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주거나 쉬머 컬러로 하이라이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보다 뭐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교함이 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손에 잘 익어서 제일 손이 잘 가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브러쉬 하나로 애교살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쉬머 컬러도 바르고 삼각존까지 활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꼭 이 브러쉬를 한 번씩 털어주셔야 돼요. 그냥 한 컬러 쓸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티슈에 털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미용 티슈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화장지나 키친타올 같이 엠보싱 있는 티슈에 털어주시면은 진짜 잘 털려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쓰더라도 이렇게 애교살 브러쉬를 쓰더라도 한 컬러 쓸 때마다 꼭 털어주세요. 애교살 메이크업이 저는 이상하게 다 지저분해져요. 자꾸 어두워져요. 자꾸 컬러가 뭉쳐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브러쉬는 꼭 한 컬러 쓸 때마다 털어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오늘 모든 팁 통틀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브러쉬를 꼭 털어주세요, 제발. 아무튼 저는 이 뒤에 방법들에서 다 이 오키 브러쉬 눈 6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 3. 애교살 음영을 그릴 거예요. 애교살을 그리는 제품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쉐딩으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그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데요. 얼굴에 넣어준 그림자와 같은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는 사용하신 아이섀도우 음영 컬러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 튜토리얼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애교살 부분까지 아이 메이크업 톤이 확장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팔레트에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컬러들을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요런 애교살 펜슬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크업 3호 진짜인데요. 한쪽은 컨실러, 한쪽은 쉐딩 컬러가 들어있어요. 요즘 이런 스틱 제품 많은데 요게 컨실러랑 쉐딩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또 제형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뭉침도 없고 자극도 없어요.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만 이 3호 진짜에 들어있는 쉐딩 컬러가 약간 노란 편이라서 웜톤 분들한테 더 적합하기는 해요. 네 번째, 제일 지속력 좋은 방법인데요. 라이너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 홀리카 쌍테 라이너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이 제품만큼 애교살 그림자 지속력이 좋은 제품은 없어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그려줘야 되는 부분에 선처럼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려주고 살짝 손가락으로 펴주세요. 아무래도 묽은 컬러감의 붓펜 라이너이기 때문에 파우더 타입보다 지속력이 좋아요. 다만 잘못 터치하시면 파우더 타입보다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감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스킬에 따라서 또 애교살 모양에 따라서 그냥 선만 찍 그어놓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약간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보시면 애교살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 제품을 가끔 잘못 사용하면 그림자를 그려준 게 아니라 그냥 선을 찍 그어놓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쌍테 라이너로 지속력 있게 영역을 지정해준 다음에 쉐딩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풀어주듯이 넣어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으면서도 지속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만약에 쌍테 라이너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쉐딩이나 섀도우로 1차로 그림자를 그려준 다음에 제일 그림자 영역이 진해야 하는 동공 밑부분에만 쌍테 라이너 살짝 그려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면서 지속력 있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을 그리는 모양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교살 메이크업이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애교살을 좀 이렇게 도톰하게 연출하는 걸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애교살 영역을 조금 도톰하게 잡고 그림자를 넣어주신 다음에 쉬머 컬러를 발라주시면 귀엽거나 어려 보이는 느낌을 연출해줘요. 확실히 애교살에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애교살로 눈 크기를 확장하고 싶기는 한데 이런 귀여운 느낌은 좀 부담스럽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럽고 싶다. 살짝 시크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교살 그림자를 주는 영역을 살짝만 높여서 그려주세요. 애교살 하이라이터 들어가는 부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 기준선에서 아주 살짝만 올려주시고 눈 앞머리 쪽 영역이 더 얇아지게 그림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 영역에 쉬머 컬러로 밝혀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으로 애교살을 그릴 수 있어요. 양쪽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떤 모양으로 그려도 제일 중요한 건 애교살 그림자가 제일 진해야 하는 부분은 이 동공 밑에서 살짝 뒤쪽이라는 점이에요. 눈 앞머리 쪽까지 진하게 바르면 많이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터치를 할 때 눈 동공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남은 양으로 앞머리를 터치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텝, 애교살 메이크업의 꽃인 애교살을 밝혀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요즘 애교살 컨실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쉬머 펄감으로 애교살을 뿜뿜 시켜주기 전에 눈 밑 앞머리 쪽이나 애교살 영역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은 컨실러로 먼저 밝혀주시고 쉬머 컬러를 얹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그냥 쉬머 컬러만 발랐을 때보다 컨실러로 먼저 밝혀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애교살이 강조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했던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크업 3호 진짜 속에 있는 컨실러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부드럽게 발리면서 뭉침이 없고 나중에 갈라짐도 없어서 이게 제일 좋아요. 아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시크하게 표현한 애교살 쪽에는 컨실러 펜슬을 얹지 않고 하이라이터를 얹어줬어요. 이렇게 애교살이 너무 부각되지 않길 원하는 분들은 굳이 컨실러 펜슬 할 필요 없이 바로 쉬머 컬러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애교살 영역이 좀 어둡게 침착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컨실러 펜슬 사용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 컨실러 펜슬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냥 쓱쓱 발라준 다음에 조금 두껍게 너무 밝게 된 것 같아 하시면 면봉으로 살짝만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손으로 풀어주셔도 좋고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니까 뭐든 괜찮습니다. 혹시 쉬머 펄감 얻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역시나 이 컨실러 작업에서 끝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끝내도 충분히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렇게 밝혀준 다음에 왼쪽에 발랐던 하이라이터 컬러 똑같이 얹어주면 훨씬 밝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애교살 강조하는 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컨실러 작업을 꼭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애교살을 밝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 팔레트 속에 있는 쉬머 컬러들. 요즘에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대세가 되면서 팔레트 안에 이렇게 애교살을 뿜뿜해줄 수 있는 쉬머 컬러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팔레트 색감이랑도 잘 어울리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쉬머 컬러 사용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시연에서 보여드린 게 이 하이라이터였는데 이렇게 얼굴에 볼륨감을 살려주는 제품인 만큼 애교살 볼륨감도 정말 잘 살려줘요. 눈 앞머리까지 함께 터치를 해주시면 얼굴에 빛이 닿는 부분이 다 똑같은 컬러감, 똑같은 쉬머 제형으로 빛나기 때문에 좀 통일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밝혀주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지속력 좋은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애교살 밝혀주는 제품 중에 제일 지속력이 좋은 건 이 애교살 스틱류예요. 보통 아이섀도우 스틱들이 파우더 타입보다 고정력이 좋아요. 근데 이 애교살 스틱들도 역시나 고정력이 정말 좋습니다. 파우더 타입으로 애교살 밝혔을 때 자꾸 사라지는 분들은 꼭 이런 스틱 타입을 써보세요. 이런 스틱 타입이 워터프루프 능력도 뛰어나서 눈가에 유분이 많은 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아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애교살에 잡아준 그 영역을 정교하게 바르기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런 애교살 스틱 중에서 제일 얇은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 스틱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이런 스틱 타입들 중에서 좀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애교살 영역에 정교하게 바르기 좋았어요. 이전에 1호 페어미 컬러를 정말 좋아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비슷한 쉬머 질감으로 조금 더 밝은 샴페인 컬러인 3호 코튼미 그리고 밝은 핑크 샴페인 컬러 페탈미가 나왔어요. 제가 이 페어미 엄청 추천 많이 했는데 페어미가 좀 어둡게 느껴졌던 분들은 이 코튼미 써보세요. 이게 더 밝게 애교살을 뿜뿜 시켜줍니다. 요거는 그냥 그림자 영역 잡아준 윗부분에 그냥 슥슥 바르면 한 3, 4초 만에 끝나요. 좀 두껍게 발렸네? 투머치하다 싶을 때는 브러쉬나 면봉으로 펴발라도 블렌딩이 잘 됩니다.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애교살 쉬머 제품들 중에서 제일 간편하면서 지속력이 좋아서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애교살 컨실러 사용 안 하고 요 스틱 사용한 발색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스틱이 가루 타입들보다 발색력이 훨씬 좋은 편인데 컨실러를 사용하고 나면 더 발색이 좋아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호 페어미가 최애라서 페어미로 다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애교살 메이크업 다 해주셨으면 취향에 맞게 삼각존 음영을 채워주세요. 저는 삼각존 음영 살짝 아래쪽으로 터주면서 눈 확장시키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애교살 메이크업 하신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를 해주셔야 마스카라가 뿌얘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한 짝짝이 상태이기 때문에 복습을 할 겸 반대쪽에도 바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음영 주실 때는 말했죠. 눈 동공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삼각존 쪽으로 끌어당기고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혹시 그림자가 너무 약하다 승이 안 찬다 하시면은 제일 어두워야 하는 요 동공 아랫부분에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속력을 위해서 쌍퇴 라이너로 이 부분, 눈 밑부분만 한번 잡아줄게요. 제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 컨실러 펜슬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애교살만 너무 강조되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면봉으로 한번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럽게 애교살 컨실러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사랑 페어미 그냥 이렇게 쓱 발라주시면 끝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번 면봉으로 처리해주면 더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죠. 브러쉬 꼭 털라고 중간중간 브러쉬 털어주시고 삼각존 살짝 내려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를 바를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집중해야 되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것도 해줬어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예리하시네요. 요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살짝 발라줬습니다. 여기는 요 마지막에 있는 글리터도 살짝 얹어줬어요. 오늘 애교살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서 끝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어렵지 않게 다 떠먹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애교살 메이크업이 어려운 저희 편집자님을 위해서 기획해본 애교살 떠먹여주는 팁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메이크업 툴부터 제품 추천, 그리는 방법, 모양 차이, 컨실러 차이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